그럼 지금부터 제2회 포스텍 타운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타운 미팅의 우선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계실 예정이고, 이어서 현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20하고 ERP, PI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한 30분에 걸쳐서 최학순 팀장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그 패널 디스커션, 각 구성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1시간 동안 비전 2020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우리 토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총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타운 미팅 제2회로 하는데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포스텍의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정말 얼굴을 맞대고 서로 그 열린 그러한 토론, 그런 걸 오픈 디스커션을 하자고 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입 다물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중에 한마디라도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냥 그 디스커션을 주제 없이 하면은 그 방만해질 수가 있다 해서 우리가 지난 4월 10일에 선포한 포스텍 비전 2020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 피드백을 좀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백성기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포항 MBC에서 토론회 때 사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사회를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교수, 학생, 직원, 그다음에 연구원 중에서 꼭 대표라고 하지는 하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패널로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보고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다 할까 했는데 너무 늙었다고 해서 또 우리 실무 팀장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 최학순 팀장이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질문은 제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은 일 3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었던 좋은 일. 어저께 이제 우리 김기문 교수님께서 호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호암상 금년부터 이제 2억이 나오는데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호암상이 그 1991년에 시작했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주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는 3년 동안 이 과학상을 전부 국내에 있는 분들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계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 훌륭한 분들이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문을 열자. 그래서 한국계 되면 누구든지 국내에 있든지 외국 국적을 가졌든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부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12번,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그 처음에 3번 빼고 12번 동안에 그 국내에 있던 분이 받은 건 2번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신희섭 포스텍에 계시다가 키스트로 가신 분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요번에도 공학상, 의학상 전부 외국에 계신 우리 동포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김기문 교수님이 받으셨다는 거는 정말 아주 너무너무나 훌륭한,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도 축하해주고, 또 만찬 때는 제가 그 이건희 회장의 아드님인 이재용 상무하고 앉아가지고 꼭 우리 학교에 온 데는 작년에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 그 요번엔 지키겠다 해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교가 지원하는 최초의 대학 기업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 NSP 포스텍. 그래가지고 여기 박준호 박사님 안 나오셨나? 그 박준호 이제 사장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 포스텍 재단에서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글로벌 회사로 스핀업 돼서 정말
지가 거기 방명록에도 그렇게 썼고 나중에 축사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많은 돈을 학교에다가 재정에 보태도록 그렇게 하기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도 들은 소식인데 과기부에서 하는 그 글로벌 연구실 그 GRL 글로벌 리서치 레버리터리 거기에 이제 1차에 144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14명만 선발이 됐고 그다음에 2차로 14명 중에 6명만 선발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1차에 붙으셨던 두 분이 다 선발이 됐어요. 이영숙 교수님하고 화학과의 김광수 교수님 두 분이. 이거는 참 1년에 5억씩 9년 동안을 서포트하는 걸로 참 큰 우리 학교의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박수가 한번 칩시다. 예, 그러면 지 말은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질문 응답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미팅의 주제인 비전 2020 그리고 PIERP에 대해서 실무팀장인 최학순 팀장이 되도록 간단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발전 추진팀 및 프로세스 혁신 TFT 리더 최학순입니다. 오늘 갑자기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학발전 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보고 또 들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03년 9월 1일 총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5대 발전 방향을 기본으로 포스텍 비전 20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월 달에는 전략 실행 점검 컨설팅을 딜로이트로부터 받아서 비전 20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시스템 혁신 통합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의 비전은 소수 정예의 연구 중심 대학 특성을 살리는 교육, 그리고 중점 분야 육성 및 학자 간 협력, 교수 수준의 세계 수준화, 국제화, 발전 재원 확보를 5대 중점 전략 과제로 하여 2020년에 세계 22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학 발전 핵심 지표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세계 22가 가능하냐,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22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타임즈에서 시행하는 평가 항목 중 사이테이션 퍼 페이컬티 부분에서 22에 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2004년 기준 56위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 전체로는 200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49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에 목표로 한 50위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20위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10개 분야의 핵심 지표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한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 정도,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그런 하이 저널에 지금 한 편에서 3편 정도 발표하는 것을 20편까지 발표하며, 또 기술 이전료 수입은 지금 한 3억 수준에서 100억 수준으로, 20명 이하 수업을 지금 한 35%, 34% 정도 되는 것에서 60%, 영어 강의 비율은 50% 정도, 그리고 동문 기금 참여 비율을 지금 한 약 3%에서 50%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모든 활동과 기준에 있어서 국내 최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의 활동과 기준을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육 부분의 목표는 전국 상위 1%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과학기술계 최상위 0.1%의 핵심 인재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필수 및 창의력 배양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 연구 및 경영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교육, 학습자 및 수요자 중심 교육, 학생 생활 만족도 제고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교육 분야의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소수 정예의 교육, 창의적 수업을 위해서 20명 이하 수업 비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동안 약 33% 정도의 20명 이하 수업을 해왔는데 수학, 물리, 화학, 생명 분야의 분반 확대를 통해서 2006년 초에는 39%까지 20명 이하 수업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03년 80명에서 2005년 272명까지 앞으로 입학생 전원이 한 번씩은 해외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는 학문적, 산업적으로 임팩트가 큰 연구 업적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중점 분야 육성 및 학제 간 프로그램,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실행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추진 실적을 보면은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대학은 생명공학, 나노 정보 소재, 철강 분야의 3개 분야를 대학 중점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그 분야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석사과정 중심에서 박사과정 중심으로 대학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2003년 석사과정 73% 입학 비율에서 2006년에는 석사과정 입학 비율이 38%, 박사과정이 62%로 박사과정으로 이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30대 70 비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진의 세계 수준화를 위해서는 교수 채용 및 지원 정책, 채용, 재임용, 승진, 정년 보장 평가 강화, 업적 평가 및 보상 체계 개선, 학제 간 겸임 교수 제도, 학과 평가 외부 자문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원 신규 채용이 그동안 저조했었는데 2004년부터 2004년 15명, 2005년 9명 해서 앞으로 매년 10명씩을 확대하여 현재 225명의 교수님들을 2010년까지는 260명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제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프릿 어포인트먼트 제도를 작년 2학기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과 외부 자문단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캠퍼스 국제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 영어 강의 및 외국인 교수 학생 유치, 노벨상 필리상 수상자 및 후보자 초빙 프로그램, 국제적 학술 연구 인프라 구축, 프로세스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 강의 실적은 학부 17.2%, 대학원 29.6%, 아직 매우 저조한 편으로 많은 지금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걸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부분에서는 직원 교육을 연 인당 38시간에서 58시간으로 확대하여 직원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프로세스 혁신 추진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재원의 확충 및 다운화를 위해서는 연구비 오버헤드 수입 증대 및 지적 재산권 수익 창출, 등록금 정책, 개교 20주년 기념사업 및 발전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오버헤드 수입
실적을 보면은 2003년 오버헤드 수입이 87억에서 2005년 128억으로 굉장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지난 3월 기술사업화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료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은 매년 2억 수준에 머물고 있던 실적이 작년도에 3억 3천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계약 기준으로는 이건 입금 기준입니다. 계약 기준으로는 약 6억. 올해의 목표는 10억, 내년은 22억, 앞으로 100억까지 이 분야의 수익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2005년도 계획 대비 전체의 달성도를 보면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 대비 한 79% 정도가 달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이제 교수 분야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저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 80%에서 90%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학생 만족도 제고, 연구 성과 및 수익 창출, 프로세스 혁신 이 세 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 발전 과제와 전략 실행 점검 컨설팅에서 나온 딜로이트의 제안 과제 28과제를 전부 포함하여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혁신이란 대학의 모든 프로세스를 고객의 가치 창출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여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교육, 연구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포스텍 비전 20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프로세스 혁신의 기본 사상은 고객 중심이며 성과 중심, 가치 중심, 통합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포스텍 비전 20과 프로세스 혁신의 관계는 저희들이 포스텍 2020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혁신은 우리 비전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며 또 ERP는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세스 혁신의 추진 방향은 정보의 공유, 셀프 서비스 강화, 수익성 및 원가 분석의 강화, 평가 및 성과 관리 체계를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혁신은 기존 대학들은 단순히 전산 시스템을 대체하는 패키지 드리븐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 해서 ERP를 장착하는 프로세스 드리븐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범위는 법인 및 가속기를 포함한 대학의 전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때는 모든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은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해서 지난 5월 둘째 주까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혁신을 3개월간 추진했으며 지금 6월 초부터는 10월 말까지 ERP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을 ERP에 심고 모든 업무를 ERP로 전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사용자 교육과 테스트를 통해서 2007년 3월 1일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ERP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혁신 추진 기간 동안에 지난 3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 팀과 컨설팅에서는 주임 교수 및 보직자 등 경영진의
니들을 파악하고 업무 분석을 하고 또 현업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개선한 공모 등을 통해서 이슈를 파악하고 대학 발전 전략 실행과의 연계를 통해서 혁신 과제 25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25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5개 혁신 과제는 프로세스 혁신 과제는 기존의 대학 발전 과제를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가 이 시스템으로 앞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혁신 과제는 각 처자님들을 중심으로 한 보직자분들이 이 오너십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실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프로세스 혁신 과제는 보직자분들의 오너십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며 여기에서 설계된 것들이 ERP에서 상세 설계로 이어지고 그것을 ERP를 구축해서 앞으로 2007년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세스 혁신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그동안 수작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작업을 통해서 하던 것을 자동화함으로써 연구나 학생, 활동, 교육 등에 보다 창의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시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스피드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화, 통합화를 통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정한 평가를 통한 차별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능력 중심의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ERP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불편 사항을 보면은 새로운 프로세스와 통합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RP 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 부족으로 인해서 또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하고 또 그 ERP 사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그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ERP라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때는 늘 그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도 약 54% 정도가 ERP를 구축했는데 그 중에 개통 직후에는 급격히 그런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에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계속 진화시켜 나감으로써 굉장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프로세스 혁신의 특징은 전 업무에 걸친 프로세스 드리븐 방식이며 25대 혁신 과제를 통한 테마 중심의 혁신이며 또한 연차별, 단계별이 아닌 빅뱅 방식을 통한 혁신이며 또한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대학 경영진의 오너십을 통한 포스텍 주도형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학과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를 좀 버리고 대학의 전체 가치 창출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위의 재멸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남에게 변화당한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대학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순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ERP, PI 또 우리 비전 2020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 디스커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소개해드릴 때마다 한 번씩 단상으로 오르시면서 그 올라오는 그 분위기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맡으실 신소재공학과의 백성기 교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수 평해를 대표해서 산업경영공학과의 김수영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 교수를 대표해서 아이바이오 주인 교수이신 남원길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을 대표해서 연구진흥팀장인 박효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을 대표해서 성효경 총학생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원을 대표해서 생명공학 연구센터의 포스닥 과정에 있는 이신영 박사를 소개합니다. 자, 이제 뭐 소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이크를 백성기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좀 사회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제가 한 2, 3주 전에 우리 기획차장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타운 미팅 타운 미팅 우선 첫째 뭐고 타운 미팅 사회를 보는 게 뭔가 하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뭐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뭐 지난 제가 MBC에서 뭐 옛날에 좀 몇 년 했던 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출연료를 제가 그 MBC 할 때마다 출연료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출연료 얘기를 했더니 출연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 레이트가 높거든요. 예. 타운 미팅을 그래서 타운 미팅이 뭔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타운 미팅의 유래는 그 미국의 동북부에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운 미팅이 이렇게 되는데 타운 미팅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시티 그러니까 시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몇만 이렇게 되면은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뭘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해서 의회원을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들이 이제 그 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요. 타운 미팅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잡하고 또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크기. 그래서 보니까 한 5천 명 이하 정도 되는 그런 마을들은 꼭 자기들 선거를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그 타운 미팅을 해가지고 다 모인답니다. 근데 물론 다 안 모이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이제 중요한 그 타운에 결정할 일들을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타운 미팅 같은 걸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아주 대단한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타운 미팅을 다니면서 콜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타운 미팅에서 사회를 보면서 직접 중요한 그 정책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직접 얘기하고 그 타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새로운 정책을 테스트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것을 뭐 그런 거를 해와서 그 클린턴이 상당히 이 타운 미팅을 유명하게 했던 거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형식인데 작년에는 아마 총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하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아마 금년에는 총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마 우리 그 이제 TV 토론 형식 아마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게 마이크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형식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차피 구성원 중에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있고 반대할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찬성자와 반대자를 미리 좀 섭외를 해서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 찬성, 왼쪽은 반대 이렇게 놓고 그래 뭐 여러분들 MBC 토론 많이 뭐 KBS 토론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서로들 이제 그거에 통해서 서로들 아기로 하고 서로들 의견을 개진하고 해가지고 뭔가 그런 상당히 첨예한 그러한 그 이슈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뭐 그런 걸 하나 주제를 하자 했더니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학의 지금 큰 이슈가 비전 2020인데 비전 2020을 하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제가 이거 가지고 뭐 그거 합시다 말자 뭐 이럴 만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0년에 세계 20위 대학이 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감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미팅을 이제 토론을 하겠느냐? TV 토론 같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좀 또 토론하려면 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어차피 이 비전 2020을 포함한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 입장이 다르니까 교수님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 연구원의 입장, 또 학생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뭐 몇 분씩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의 컨센서스를 모아보고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서로 이해를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회자로서 고민이 뭐냐면 이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라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좀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야 그 2020이 왜 그런 걸 하느냐 마느냐 하고 떠들어야 이제 이게 재밌어질 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재밌고 우리가 좀 더 유익하고 이렇게 갈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출연하신 우리 5분들 파이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그렇게 너무 총장님 잘하십니다 이러지만 말고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제안 또 비판 뭐 이런 것들 좀 서슴없이 해서 그래가지고 좀 좋은 그런 하나의 유익한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비전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됐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우선 패널을 뭐 소개가 됐으니까 우선은 뭐 왼쪽에 남원길 교수님은 우리 주임 교수님을 좀 해서 우리 보직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임 교수님을 좀 대표로 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효은 팀장님은 또 우리 직원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우리 각 구성원들의 요즘 여자들이 지금 세지기 때문에 여자 말 우리가 잘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입장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성 박사님은 이제 우리 평의원이시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교수 평의회 멤버시고 우리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신영 박사님은 지금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생명과학 연구센터 지금 연구원들이 계시고 우리 대학에서 PhD를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 학생들 또 지금 여기서 포스닥 하시는 분들 연구원 생활 하시는 분들을 좀 리프레젠터는 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잘생긴 우리 신소재공학과의 우리 총학생회장 그래서 잘생겼죠 우리.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토론은 이렇게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해서 뭐 가능하면 짤막하게 이렇게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제 우선 전반적으로 비전 2020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도 보시고 했으니까 각 입장에서 한번 간단하게 나는 비전 2020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각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5개 전략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 좀 특별히 미리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중에서 주제별로 한두 가지를 좀 심도 있게 좀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견을 좀 하고 좀 토론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플로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질문도 듣고 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총장님이나 또는 또 우리 여러분들이 뭐 불러세울 수 여기 지금 부총장님도 와 계시고 여기 대학원장님도 와 계시고 교무처장 여기 뭐 다 와 계시네 다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기 행정처장님도 와 계시니까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는 시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선은 지금 지금 우리
최학순 팀장께서 지금 발표를 해준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 2분씩만 우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뭐 남은길 박사님부터 우리 논객 우리 교수님 이런데 처음 참여해 보는데 처음으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조금 떨리네요. 일단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게 어떤 이름이든 그게 뭐 비전 2020이든 뭐 어떤 형태 이름이든 저희 대학이 지금 다른 목표를 상향된 목표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 틀림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판공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충성심 보다는 이게 어떤 조직이 어떤 속해 있는 조직이 항상 이제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강한 의지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뭐 어떤 유닛을 맡았을 때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어떤 유닛이 어떤 그 목표가 있게 되게 되면 그 어떤 실행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그 모여져야 이제 그 실행 주체들 컨센서스가 모여져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전략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원 이제 뭐 그 실행할 수 있는 리더들 이제 이런 부분들의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어떤 그 성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되짚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용 자체 그 전반적인 어떤 선언적인 그런 목표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 그러니까 이왕 이런 목표가 설립되고 이렇게 시작되면 이렇게 어떤 그 많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그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놓고 이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실망으로 올 수도 있고 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처음 본부에서 이런 타운 미팅에 패널로 참석해 달라 제안을 받고 잠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백 박사님처럼 그 출연료 얘기가 없길래 좀 망설였고 그 다음에 왜 망설였냐면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이제 타운 미팅 하는데 이렇게 판넬을 날라줄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 드리기를 그럼 대학원생을 몇 명 데리고 갈까요? 뭐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아무튼 타운 미팅이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되고 아무튼 뭐 좋은 많은 즐거운 비판과 또 건설적인 제안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뭐 제 생각에는 마침 우리 대학이 그 성년 20년 되는 해에 또 2000에 대한 아주 정말 좋은 가슴 벅찬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주 뭐 절실하고 누구나가 그 필요성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동감하는 좋은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약간의 우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자면은 때로 제가 기업에 다니면서 한 10년 넘게 PI 쪽 자문을 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감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 차로 치면은 얼라인먼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어떤 확실한 잘 정렬이 되기도 전에 이제 리더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막 이렇게 리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고속도로 얘기 나왔지만은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얼라인이 안 된 차를 가지고 아주 과속으로 달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타운 미팅이 아주 혁신적인 포맷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기꺼이 참석했는데 가장 그러한 우를 방지하는 좋은 길은 제 생각에는 자가 점검을 수시로 하는 거다. 구성원들 스스로가 수시로 모여서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쪽에 요청도 하고 그런 오늘 자리가 좋은 타운 미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박효은 팀장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진흥팀 박효은입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타운 미팅의 패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갑작스럽게 받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전 2020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못하였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공부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드디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성년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입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로는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설정된 과제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고속도로에 나가는 자동차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으로 구성된 우리 이 조직이 다 함께 나아가기 위한 그 절대절명의 필요성, 그리고 더 좋은 소리를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각자의 위치에서 파인 튜닝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가면은 저 멀리에 파랑새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비집을하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래서 전술적 차원에서 조금 더 섬세하고도 견고한 튜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튜닝이라는 것이 기계적 튜닝으로는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결국은 사람이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합치된 어떤 열정적 통합,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그 후에야 다 같이 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이족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처럼 저희는 발을 세 개를 묶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속도도 조절하고 보폭도 맞추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협력을 한다면 충분히 도달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어차피 언비저블한 것을 비저블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이 박사님. 네, 이제 저는 포항공대에 있으면서 포항공대에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지금 포닥으로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대학원생들하고 그리고 학부생들하고도 이제 가끔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포항공대 오면은 경제적으로나 또 이제 우수한 시설이라든가 교수님들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참 오고 싶은 학교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학교들이 그만큼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고민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포럼이 있고 이제 그 대학 차원에서 이런 발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광고를 통해 보긴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수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실행 계획들을 쫙 살펴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들 보직자분들께서 또 직원분들께 다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전 참 마음이 좀 기뻤고요.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원이나 대학원생 입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좀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족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원생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달리기 하는 주체들 가운데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은 빠져 있는 것지는 않나, 이런 느낌이 사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겠지만은,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이 연구의 주체인데 그 연구의 주체,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학 차원의 배려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월성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저희 학교가 그런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송효근 군은 부탁합니다. 예, 제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KTX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전 2020 하면은 정말 저 토론 때문에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보면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일들조차도 다 비전 2020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사실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한 명씩 다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점은 이 거창하고 멋진 비전 2020이란 말과 세부 계획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전 2020은 어떤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느낄 때 예를 들자면은 기숙사 휴게실이 바뀌었다던가 또 새로운 신축 기숙사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도 다 비전 2020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바뀌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비전 2020의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점이 지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계획들만 보면은 정말 이대로 잘 지켜진다면 20위권 대학 그 분야에서 20위권 대학은 정말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앞에서 끄는 이런 비전 2020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또 다른 구성원, 다른 교직원 분들, 교수님들께서 어떤 작은 목소리를 내시는지 그 작은 목소리에도 밑에서부터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비전 2020에 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은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거의 시스템을 바꾸는 면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멘탈한 것까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가. 그것이 비전 202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에 대한 무관심만을 탓할 수 있는가. 시스템을 멘탈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무관심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자료들이 보통 이제 달성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달성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같이 보기에 지금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동떨어진 상황에서 세부적인 계획과 비전 2020이 약간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자료를 보면서 공유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대강 이제 우리가 5분한테 각자 입장에서 이제 이걸 보는 어떻게 보는지 이 비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들어보서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된 느낌은 지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고 내용 자체에서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실행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좀 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 어떤 그런 정확한 그 분석이나 아까는 얼라인먼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전략적인 면에서의 구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추진해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종합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넘어가기 전에 특별히 PI, ERP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김소영 박사님한테 조금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 또 특별히 또 그쪽에 전문가고 좀 관련이 있으시니까 지금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PI 이 혁신은 이 프로세스 혁신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또 ERP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기업에서의 ERP하고 이제 대학에서 ERP하고는 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걸로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보고 들은 자료나 지금 진행 상황으로 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제일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학은 구성원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업에 비한다면은 어떤 그 이피션시나 효율 면에서 우리 쪽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학 쪽이. 왜냐하면 인트레스트들이 많이 다른 그룹일수록 그 효율적인 변화 관리라는 게 훨씬 힘들어지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고 시스템 자체는 사실 저희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희가 글로벌 대학으로 가려면은 결국은 글로벌 프로세스를 쓰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굉장히 그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로스나 프릭션이 적게 좀 쉽고 빠르게 그 시스템을 완성해서 누구나 즐겁게 쓸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조금 부족한 사항을 굳이 좀 지적드리라면은 체인지 에이전트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누가 뭘 하는가도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데피니션이. 그래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는 거는 제가 뭐 익히 알지만, 저도 문제 1층에 거의 뭐 살다시피 해서. 근데 우리 대학일수록 아까 그 연구원 입장이라든지 학생의 입장, 또 그들의 입장을 누가 어떻게 대변하고 그들을 어떻게 체인지하는데 그 도와줄 것이냐 하는 그런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좀 디파인이 되시고, 그 역할이나 또 그들이 뭐 노력한 데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팔로우업 퀘션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상당히 좀 약간 좀 쇼킹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이신영 박사하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우리 대학 발전 전략이 거기 아마 feasibility analysis를 딜로이트 컨설팅에 이렇게 해가지고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이 내용을 아마 여러 가지 그 설문을 했었던 모양인데,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포스텍을 이제는 와서 보니까, 자기가 포스텍에 좋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이제는 포스텍을 다른 자기 후배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정자 맞죠? 예, 우리 자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했었는데, 아까 우리 이신영 박사가 또 그걸 지적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이걸 좀 보고 나니까, 이 비전 2020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의 트렌드를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대학원생이고 연구원이지 보니까 그 입장에서 봤는데요. 근데 제가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학부생들 이 교육 내용을 딱 봤을 때는 제가 대학교 때 받았던 교육과 지금 제시된 교육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 대학 교육을 받고 포항공대에 진학을 했었는데요. 리더십 교육도 이제 그때는 제가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소수로 되게 많이 소수 그룹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교육들도 그렇고 되게 학생의 자발성이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그런 교육 내용 개편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절대적으로 이 포항공대의 학부 교육 커리큘럼이랑 다른 대학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얼마나 대학원생의 입장에.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생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예. 이제 후배들이 우리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와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예.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어때? 이제 이번에 딜로이트 그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나요? 대학원생의 경우도? 예. 학부생들을. 근데 지금 이 박사가 대학원생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에 대한 배려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학부 이 교육만 2020 이거 네. 비전 2020을 보고 나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느낌은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화에 걸맞춰서 되게 목표 설정은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각 주체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아직은 빠져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생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성형 이런 문제 나온 게 그 아마 학생들의 이제 다양성 확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교육은 이제 옛날 과거의 교육이 학부 중심 교육이었다면은 현재 교육은 뭐 예를 들자면 뭐 MET, DET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경영 대학원도 있을 수 있고 뭐 로스쿨도 있을 수 있고 점점 갈수록 학부 교육 이후의 4년 교육이 오히려
정말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을 결정하는 교육이 되는 추세가 많은 것 같은데 포스텍은 지금 물론 대부분의 학생이 포스텍의 설립 취지에 의한다면 이제 연구 쪽으로 간다거나 뭐 같이 가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그 대부분의 학생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끔씩 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또 공학적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지금 포스텍은 단지 한 군데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 토론은 5대 중점 과제, 지금 3대 전략과 5대 중점 과제가 이제 또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 좀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토론하지 못하는 걸 좀 양해 드립니다. 우선은 그러면 교육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경영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과학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한 몇 가지 그 실행 과제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다시 김세웅 박사님한테 또 마이크를 좀 돌렸으면 하는데 김세웅 박사님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교육 쪽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하는가 고민하다가 마침 그 제 수업이 학부에 재무회계에 한 120명 정도 수강을 하는데 한 20명은 안 들어오고 한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을 샘플로 두고 이게 물론 랜덤한 샘플이 아니라서 이게 바이어스가 있지만은 한번 그 간단하게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전치혁 교수님도 여기 와 계시네요. 예. 또 뭐 신뢰도 이런 거는 뺐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라서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매우 만족 0%입니다. 만족 15%, 보통이 50%, 불만족이 35%. 다행인 거는 매우 불만족이 0%입니다. 뭐 솔직히 이게 전혀 뭐 정확한 통계적 조사는 아니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뭐 학생들하고 간단히 한 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포스텍 교육의 현 주소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 있느냐? 왜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더 치우쳐 있느냐? 학생들한테 좀 간단히 써달라.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제출한 명수보다 더 많은 명수가 응답지를 제출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제가 한 번 결석한 거를 이 종이 하나로 대신해 주겠다. 보너스를 줍니다. 가장 지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한 한 거의 90장 중에 한 7, 80장에 언급된 내용이 우리 대학의 교육은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 매우 불만을 표시한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오늘 패널에 참석해서 어떤 좀 그 제안을 드릴까 연구를 하다가 마침 제가 그 지난 뭐 한 2년 동안 그 경영대학원들 벤치마킹 다닌 그 사례를 봤을 때 하나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냐면은 해외 경영대학에 가서 교수님들 분포를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거의 모든 대학들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학위가 없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렉처러죠. 근데 예의상 이제 프로페서 타이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뭐 전혀 논문 안 쓰시고 연구 안 하시고 대신에 아주 뛰어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이제 다양성을 좀 도입을 하려면은 이전까지는 그 완전히 연구 중심 대학의 교육 부분도 연구를 위한 충실한 교육이다를 주장해 왔는데 그 본류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학부 강의라든지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다양성을 어느 정도는 포용하기 위한 좀 개방형 교육 체제. 그러니까 기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저희 그 시니어 렉처로도 좀 모시고 이런 제도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사례가 저희 대학에 오셔서 강의하신 손옥 사장님. 서울공대 교수로 올해
그 스카웃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고 경영자 과정의 주임 교수직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텍도 그 이렇게 좀 과감한 어떤 좀 교육 부분에서는 혁신을 해서 그 고객 만족 정도가 아니고 고객 희열, 이 오리지널 영어로 하면은 그 커스터머 오르가즘이죠. 그래서 그런 포스텍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학부학생 우리 성군한테 한번 마이크를 돌려보죠. 교육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요. 뭐 영어 교육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해외 연수 늘린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성 교육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양 과목을 개편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회 저명인사 초청 특강 같은 것도 한다 그러고 그다음 인성 중심의 교양 과목을 개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이게 교과목 이제 개편이 좀 1, 2년 후에 이뤄지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요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공학적 인간과 뭐 문과적 인간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부문 강의의 확대라던가 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은 강의 그리고 뭐 어떤 개론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경영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영 경제 쪽 프로그램 확대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김 박사님 내가 다시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인문사회 분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교양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다. 근데 그게 우리 다양성이 부족하다. 하는 거가 좀 같은 얘기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정확히 아주 매치가 되는 그런 의견이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남원길 박사님 혹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 파트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알고 아니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뭐 안 했을 때도 혹시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럼 대학원생 입장에서 대학원 이제 연구원 입장이보다 대학원생 입장에서 교육.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 중점 분야 중에 교육이 딱 있길래 이거 교육은 분명히 학부 교육과 대학 교육으로 나눠져가지고 전략이 쫙 짜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딱 펴봤는데 대학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원 역량 강화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석박사에서 박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박사 졸업 요건을 강화하겠다. 요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박사생들 받아놓고 박사 너 졸업할 때까지 있어야 돼. 그리고 너 졸업하려면 좋은 논문 써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요런 것만 있지 요런 대학원생들을 데려다 놓고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줄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 교육 문제가 참 많이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신문사에서 그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교내 대학원생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걸 한번 살펴봤는데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교내 대학원생들의 지식 수준은 어떠냐, 교류의 수준은 어떠냐, 여론은 어떠냐, 관리, 자기관리, 연구를 하는 자기관리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 측면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내 대학원생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연구에 대한 열의는 한 40-50% 정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류에 있어서나 자기관리에 있어서는 10%, 20% 정도밖에 좀 잘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연구해보겠다는 그런 열의는 갖고 왔는데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밤새고 막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뭐 교수님하고 막 트러블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디랑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흐트러지고 연구 주제도 교수님 또 바쁘면은 연구 논문 드렸는데 논문도 안 봐주시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 안 봐주시냐 저러면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 그러니까 어떤 관리 자기 관리나 어떤 교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보니까 학제간 연구라는 게 많이 강조가 돼서 뭐 아이바이오라든가 철강대학원, 아이바이오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연구들인데 되게 서로 간의 교류가 되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간에도 교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근데 교류의 수준을 한 10% 이 정도밖에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학생들 간에 서로 교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교수님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학생들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들 서로 사이 안 좋으니까 그 방에 가서 뭐 빌리기도 좀 미안하고 뭐 또 교수님들 간의 장벽이 바로 학생들 간의 장벽으로도 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그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저희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학부생들은 물론 배양을 훈련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연구 주체인 대학원생들이 리더십을 배양해서 실제 발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대학원생들은 학부 교육 받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공계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거 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뒤로 빼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있다 그래도 또 잘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할 때 좀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교수님과도 관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다른 랩과도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 같이 공동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없고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서포트들이 학부생들만 대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좀 많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랄까 뭐 어떤 일종의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니까 그 비슷한 의견인데 우리 대학원생들에 대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심도 있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저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별히 이제 그 지적된 것은 우리 대학이 이제 아무래도 작은 대학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특히 인성교육 또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학원생 특히 교육에서 전문화 과정이지만 그 중에서 학제 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 우리 커리큘럼을 어떻게 다양하게 또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몇 가지 그런 좋은 하나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연구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학 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뭐 같이 존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학들이 이제 어떤 특정 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거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어떤 몇 개 분야는 뛰어난 하나의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카데미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대학 교육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대학 교수들의 연구의 그런 그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아카데미즘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배치되는 이런 것이 대학에 존재하는데 이번 그 2020은 보다 전자 쪽으로 많이 emphasize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길 박사님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실제 그 포스텍 지금 비전 2020의 그 많은 개념들이나 혹은 뭐 방안들이 실제 이제 그 생명과학과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시도했던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퍼밀리한 개념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연구 파트에서도 하이 임팩트 뭐 산업적으로든 그 학문적으로든 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많이 시작해서 이제 그 시도했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저도 fully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뭐 그게 가야 될 길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뭐 저도 이렇게 염원하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루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루는 방법상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그게 참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여져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하이 임팩터, 뭐 그중에서 뭐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를 만들자. 그래서 저기 뭐 언제 2020년까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셀 사이언스 네이처에 뭐 20편씩 내자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를 낸다고 목표를 설정해놔서 20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 낼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굉장히 우수한 교수들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뭐 연구실에서 2년이나 3년에 한 편 정도 쓸 수 있으면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연구실에 속하게 되게 될 겁니다. 20편을 내려 그러면 그런 연구실이 40개, 6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실이 이제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그만큼 낼 수 있게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게 이렇게 평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좀 집중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연구실 혹은 뭐 어떤 그런 잘하는 어떤 연구 능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뭐 임팩트 팩터가 얼마다 뭐 교수당 이제 그런 부분의 개념보다는 그냥 잘하는 분들이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생명과학과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뭐 교수님들과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혹은 화학과 단길이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그런 주제하에서 이 학과를 운영하면서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잘하는 교수님이 있을 경우에 그분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론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가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부분, 갈 수 있는 부분이 다 간 상태에서 그냥 더 숫자만 높인다 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같이 연계돼서 이제 학제간 뭐 교육 연구 부분이 나왔었는데 아까 뭐 교육 부분에 관련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학부 교육 자체에서도 이제 소규모의 교육이란 토론식 교육이란 그런 부분들 자체도 이제 뭐 생명과학과에서 사실 이제 먼저 시도를 하고 많이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학부 교육에서 나름대로 계획도 많고 한데 아마 여기 계획사안의 그 대학원 부분이 이제 약한 부분은 실제 그 부분이 많은 부분 교수님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그 대학원 교육 자체는 게 그 아직 많은 부분 그 개인적인 교육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교수님들 개개인의 어떤 뭐 성향이라 그럴까 어떤 노력이라 그럴까 어떤 뭐 의식의 전환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계획서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구성원들의 어떤 스피릿이나 사기를 뭐 어떤 바꾸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학원생이라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 교수의 어떤 개인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어떤 그 콜릭으로서의 어떤 그 콜릭으로 대해나가면서 같이 서로 창의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라든지 뭐 그런 혹은 뭐 산업체 가정이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하나의 지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그 대상 그런 굉장히 그런 많은 그런 부분에서의 의식적인 노력들이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학제가 하면서 학생 입장에서 그 뭐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 안 돼서 뭐 그런 교육이 되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실제 이제 제가 그 아이바이오를 뭐 설립도 그렇고 현재 운영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립할 때도 뭐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하면서도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서로 시너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게 그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엑스트라 그 에포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를 실행하는 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 제한이 되게 되면 그런 제한을 좀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그런 면에서 서로 이렇게 그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혹은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가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학제 간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넘어서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믿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쟁을 한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학쟁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간 이제 에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어려움을 직접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 박사님 의견에서는 지금 몇 가지 이제 전략이 나와 있긴 해요. 연구 부분에 대해서 실행 과제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직도 그런 어떤 선언적인 데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잠깐 아니 조금 이제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오늘 그 확실하게 이제 알았는데 그러니까 20위권이라는 것이 그 임팩트 팩 사이테이션이 우리가 한 50위권에 지금 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20위권에 가는 것이 그래서 20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다 20위권을 가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사이테이션이 이미 이 정도 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이테이션 쪽은 그걸 봐도 벌써 이미 가 있다. 그런 쪽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20위권 나중에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저 박효은 그렇지 않아 연구지능팀장님이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 지금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경우도 보면은 대학이 어떻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의 역량을 최고조에 달할 수 있도록 대학이 어떤 전략과 제도를 개발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게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처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이제 훌륭한 사례들을 수시로 보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가 중점 연구 분야 지원 사업이라는 우리 대학이 생긴 이후로 캠퍼스 펀딩 프로그램 중에는 아마 가장 큰 대규모 장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커다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고민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은 선택되지 않고 집중되지 않는 분야는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연구 프로그램들을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적, 물질적 또는 제도적 지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언제나 기초과학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기초과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학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외부로부터도 재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정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학문적인 우수성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해서 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통해서 동시에 그 새로운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대학의 발전적 재원을 다시 확보하여서 산업계와 동시에 성장하는 동방선장의 체제로 저희가 진입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그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미 많은 선진국의 대학들은 이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전 2020 안에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쉽게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겠고요. 그 선진국에서 그것이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는 막연하게는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우리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성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연구처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남홍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그 실제로 엔드 유저들과의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 사회자가 할 일이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제가 이제 교수진의 세계 수준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길 교수님이 뭐 좀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을 세계 수준화 하겠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일일 테니까 그에 대해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글로 넘어가서 짧게 한마디만. 예. 하겠습니다. 10초. 지금 현재 그 비전 2020의 그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그 교수님들한테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연구, 교육, 뭐 봉사, 사업화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 잘 하기를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일어나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모든 걸 다 잘하려 그러면 평균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들의 역할 분담. 혹시 우리 저 성효경 군은 혹시 한 10초간. 예, 뭐 노벨상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 2020년까지. 그러면 이제 노벨상 받는 학생이 나오려면은 노벨상 받은 교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분 한번 예, 그게 카이스트 한번 모셨는데 그냥 잘 안 됐잖아요. 예, 그 대바리 과제도 있고 비전 2020 과제도 있듯이 뭐 오버슈팅을 해서라도 이제 젊은 교수님이나 그 능력 있는 교수님들을 많이 뽑아서 뭐 세계적인 석학의 유치가 필요하고 정령 보장 요건의 강화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국제화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국제화에 대해서 뭐 이것도 아마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22국가가 되겠다는데 우리가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국제화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 같은 게 좀 필요해.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양정희 팀장이 좀 나오시면은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좀 묻기로 했는데 양정희 팀장이 개념 정리는 됐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김성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화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네. 대학의 국제화. 제가 이 참 전문 분야가 아닌 쪽을 숙제를 받아가지고 사실 이것도 무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될 때마다 뭐 다른 수가 없죠.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뭐 그게 교수의 또 주요 임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국제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 전공 연구는 좀 쉬고 아주 학생들이 신이 나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쭉 물어왔는데 우리 국제화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보는 학생들의 그 뷰는 뭐냐 그랬더니 너무 외국인 학생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캠퍼스에 좀 더 보여서 저희도 뭐 여기 가면 영어로 와글와글 떠들고 저기 가면 뭐 무슨 뭐런 외국인 학생들하고 또 무슨 동아리도 하고 소모임이 자꾸 있고 그러면 학생들 수이 자꾸 이제 뭔가 국제화되는데 우리가 나가는 기회가 느는 거에 비해서는 저쪽 해외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기회는 크게 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 뭐 학위 받아도 될 만한 연구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고 오늘 내가 꼭 얘기를 해주마. 그게 중요한 팩터인데 저는 국제화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국제화는 저는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캠퍼스 국제화 뭐 다른 대학 나가보고 해외 나가봐도 이제는 포스텍 많이 아시고 굉장히 제 버클리 지도 교수 같은 분은 왔다 가신 다음에 평가가 it's a Korean dynamite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터질래나 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국제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졸업생을 배출해야지 국제 대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국제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올림픽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홍보 노력도 했지만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것은 삼성의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돈 들여서 밖에 나와서 뭐 모셔오고 교류하고 다 좋지만 결국 우리 대학이 국제 수준의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제품이다. 우리 대학 출신들이 포스텍 출신들이 국제적인 명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뭐 쟁쟁한 출신들하고 기업을 같이 경영한다거나
또는 뭐 국제 회의를 한다. 우리 출신들이 그런 국제적인 명사가 배출되는 대학이 결국은 국제적인 대학이 틀림없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국제화에 이제 그런 지표상에 나타나는 내용들, 또 교류 대학이 얼마냐. 저는 뭐 우리 대학이 국제화 아주 우리 총장님이나 본부에서 그동안 많은 일들과 발전을 이루셨다고 평가하고, 특히 뭐 국제관 우리 이제 착수하시는데 굉장히 큰 뭐 업적이시고 아주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내놓는 제품들이 과연 국제 무대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동문들이 국제 무대에서 쟁쟁한 아주 뛰어난 인사들이 되면은 우리 대학도 더불어서 틀림없이 아주 쟁쟁한 국제적 대학이 돼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박 팀장, 네. 국제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짤막하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많았는데 김수영 교수님께서 잘 정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전에 그 사회자이신 백성기 교수님께서 국제화에 대한 개념 정립은 양정희 팀장께서 혼자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전해드리자면, 국제화라는 것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표준에 근접하거나 또는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의 능력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 직원, 또한 동시에 우리 대학을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이 동시에 국제적인 환경으로 저희가 개선되고 변화될 때 국제화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학에서 지금 현재 국제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인바운드 프로그램과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는데 그만큼 들어와 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럼 저희가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또는 공부할 만한 환경을 아직도 조성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정주 환경만 우수하면은 여기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동참해서 우수한 페이퍼를 내줄 것이냐,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총체적으로 그 국제 표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역량이 성장하면 국제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포스텍에 못 가서 뭐 3대가 고민하는 집안이 수두룩한데 왜 남의 나라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포스텍에 굳이 교육시켜야 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국제화의 방향은 이게 단기적인 발전 계획이 아니라 대단히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고, 2020년을 지나서 포스텍에서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라는 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가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학위를 하셨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 이상으로 어느 나라에서 와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함께 연구한 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까지가 국제화가 도달해야 되는 그 질적 향상의 목표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뭐 국제화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 뭐 조금 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화에 대한 전문적 개방적인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다시 재정립할 뭐 그런 필요성이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 재원 확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저 한경섭 박사님 아마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자리가 계세요? 뭐 꼭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뭐 빨리 돈 많이 벌어 재원 확보하셔야지. 아니요, 뭐 준비라기보다도 지금 뭐 비전 2020 이거를 추진해 나가고 성공을 하려면 뭐 당연히 우리 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뭐 많이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나 해서 지금 비전 우리 대발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전 2020 그 발전 재원 확보 부분에 보면은 대개 한 서너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그 교수님들이 연구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오버헤드를 받고 있는데, 그
일단 오버헤드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뭐 연구처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포스코에서 오는 그 뭐 과제들 보면 인건비가 한 80%돼 있는데 100%를 좀 우리가 받겠다. 뭐 그리고 작년에 또 뭐 연구 뭐죠 그 인증제도 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뭐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한 3% 정도가 저희 학교에 더 들어오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하여튼 저희들이 그 오버헤드로 들어오는 돈이 한 100여 뭐 110억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앞으로 2020년이 되면 한 500억 정도는 적어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마침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NSB 그 학교 기업 제1호 학교 기업이 이제 오늘 창업을 했는데 이제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돈을 좀 벌자. 근데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 해가지고 이번 그 NSB라는 회사는 100% 우리 학교에서 투자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놓은 그 좋은 연구 성과를 우리 학교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또 역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뭐 그런 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태까지는 이제 포스코에 뭐 굉장히 고맙죠. 많은 그 재정적 지원이 이제 포스코에 좀 치우쳐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걸 다변화해서 뭐 포스코 외에도 뭐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가 있는 그 삼성 뭐 이런데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에 이제 그 이재용 상무 오면은 뭐 하여튼 뭐 어떤 큰 그 도네이션을 좀 받을까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고 뭐 현대에서도 좀 받고 지금 뭐 자동차 회장님이 잠깐 어디 쉬시기 때문에 조금 좀 뭐 하지만 뭐 그분만 나오면은 뭐 자동차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올해 그 20주년 기념으로 뭐 이제 조그만 돈 동문들을 상대로 또 우리 교직원들 상대로 해서 뭐 I Love 포스텍 캠페인 뭐 벽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알겠습니다. 뭐 기업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요. 예, 알았어. 또 많이 하겠고 예, 그래서 됐습니다. 돈을 많이 예. 확보하겠다 하는 뭐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예, 사실 뭐 우리 비전이 그 재정적인 그 서포트가 없이는 사실 공연불에 불과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5번째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뭐 그 기획처장도 하고 뭐 그때 많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역시 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우리한테 올 만한 돈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제 생각에 아마 그 답은 아까 마지막 같이 역시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을 해피하게 하고 기업에 아주 소중한 그런 대학이 되면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본래 계획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패널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 꼭 이 말은 내가 안 하면은 오늘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한 1분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 있어요? 이거는 꼭 내가 얘기 안 하면 지금 뭐. 예, 오케이. 우리 성. 맨 처음에 이제 제가 1분. 1분 하겠습니다. 재원에 관해서 필요한 게 동문 기금을 활성화잖아요. 동문 기금이 거치지 않는 이유는 물론 학생 수가 적어서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애교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가서도 내가 포스테키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스텍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그 4년 과정 또는 더 나아가서 뭐 6년 7년의 과정 동안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조사한 VOC에도 보면은 그러한 불만들이 바로 그것과 상충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에서 아까 그 학생들의 이제 뭐 대학 문화에 대한 뭐 확보 지원이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 뭐 의식주 같은 거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1-5-5에 학생생활 환경 개선에 식생활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먹는 지금 이제 문제. 네, 궁금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오케이. 예. 예, 좋습니다. 또 예. 1분입니다. 1분.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좋은 비전이 있고 이제 그 계획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결국은 같이 그 주체들이 동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리더로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제 이 부분들이 이제 냉소적이 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실행되려고 하면 여전히 같이 참여한 주체들이 이렇게 나도 의견을 냈고 그게 같이 반영되고 해서 나도 동참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계획이니까 우리만이 옳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같이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예. 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에 1분. 1분이에요. 첫 저 재고 번째는 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저는 아이바이오나 철강대학원 볼 때 해외 연수에 대한 기회를 6개월 정도 준다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대학원생들에 대해서요. 그런 기회가 저희들 보통 일반 대학원생들, 학부생들만 올릴 게 아니라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낼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 그런 기회를 꼭 한 번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국제화라든가 교류라든가 해외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들 보면 이제 기본 이제 연봉을 받으시고 그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 체계가 나름대로 교수님 같은 게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도 물론 기본급으로 받는 게 있고 랩에 따라서 다르게 교수님들께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랩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관적인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학 차원에서 교수님들 개개인 차원에서 사실은 힘드니까 좀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 어떤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포항공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1% 대학원생이 와서 0.1%가 배출된다라는 것도 대학원생에 적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 예. 박사님 특별히 예. 예. 그 앞에 최학순 팀장께서 재결치를 이용해서 저도 사실 재결치를 인용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겹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재결치 회장 슬로건이 있죠. 1등이나 2등 아니면 다 없애라. 아주 대표적인 선택과 집중 경영자 모델인데 지금 지의 그 제프리 멜튼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슬로건이 뭐냐면 더 고속 성장하는 G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선택과 집중이 하나의 그 아주 핵심 경영 전략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G처럼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속 성장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만 잘 나가고 어느 쪽은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스텍 전체가 고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 G2 회장의 전략을 우리는 좀 믹스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결국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같은 것도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박 팀장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이기도 하면서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은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에 보시면 직원들의 대표적인 의견이 내가 잘 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인 저에게도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는 훌륭한 성장을 해온 우리 대학의 발전에 직원들도 나름대로 기여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인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에 저희가 대학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애교심, 열정,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비전 2020을 통해서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분들이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전공 분야인 문학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넓은 하늘에 끌려 나올 바에야 별이 되어 빛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반짝이는 것이 작더라도 너희의 반짝임으로 하늘이 빛난다라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걸로 우리 패널 디스커션은 종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드린 대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플로어에 마이크를 좀 넘겨서 플로어에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들 제가 부탁드린 거는 1분 이내로 함축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몇 사람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어디? 여기요. 예. 자기를 좀 신원을 밝히고 한 1분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존경하시는 총장님이야 뭐 교수님들 직원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예, 학부 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묻고 싶은 게 아까 고객 만족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학의 고객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부터 일단 묻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우리 양 팀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지 여튼 대학의 고객이 과연 누구입니까 일단? 대학의 고객은 누구인가? 질문이에요. 질문. 예. 지금 지금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거 먼저 더 듣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객 오늘 우리 총장님께 좀 듣기로 할까요, 그럼요? 예, 총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학의 고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의 고객은 학생들이고 우리 졸업생의 고객은 산업체나 우리 졸업생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학의 고객의 한 측면인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앉으셔도 된답니다. 예. 예, 과연 우리 대학이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발표하신 대로 딜로이트 제안중이 지금 20가지가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학생 만족도 분야에서 학교가 선택한 것은 단 한 개 아닙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대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저희 학생들이 VOC에서도 보셨지만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87학번 우리 동창회장님, 지금 철강대학원 교수로 계신 우리 동창회장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 프라이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학교가 준 감동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감동은 어떻게 왔느냐? 곧 대학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잘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데서 프라이드가 오고 그걸로부터 감동이 오고 그 감동으로부터 대학생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부탁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걸 간략하게. 예, 조금 더 대학이 학생들한테 관심을 좀.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것도 물론 해주셔야 되지만 또 학생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도 이제 흔히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이 얘기는 생략하고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학생들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고객. 그다음 또 그 뒤에 학생인가요? 예, 학생인 겁니다. 예, 저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옥이라고 합니다. 저 이번에 비전 2020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제 학교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많이 기쁘기도 한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저희 학생들이 세부사항을 잘 몰라서 헤매는 것보다도 과연 학교가 비전 2020을 통해서 잘 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잘 되고자 하는가 그 중심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철학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체 구성원들에 공유시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알고 싶고요. 지금 내년인가 그 총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끝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심 사항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그 철학이 또한 바뀌게 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오케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이게 나중에 이제 총장님께 아마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비전 2020을 왜 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거에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문제, 뭐 이런 거, 리더십가 변하면 또 이런 게 변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혹시 네, 이제 총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질문, 총장님께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코멘트 또는 지금 꼭 총장님께만 질문하지 마시고 또 여기 패널들 중에 혹시 한 얘기를 중에 혹시 뭐 딴 의견이 있거나 또는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장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지금 비전 2020이 학생들에게 가장 와닿지 못한다는 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2020이 막 이렇게 행사를 있고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광고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저게 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으로 따져볼 때는 아무런 저랑 별로 딴 세계의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2020이라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저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에 비전 2020 여기 처음 와보는 건데요. 처음 설명 듣고 여기 처음에. 근데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발전 방향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신랄한 비판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그다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뭐 특별한 코멘트는 아니고 몇 가지 우리 총장님께 대한 질문인 걸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 고객이 학생이라면 특히 학생이 근데 그 고객 그러니까 그 수요자의 어떤 무엇을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그거를 해주는 뭐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좀 들렸고요. 두 번째는 2020 비전 2020은 도대체 왜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아주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는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총장님의 코멘트를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그걸 끝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총장님 부탁합니다. 예, 뭐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오늘 저녁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걸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뭐냐면은 포스텍 오케스트라 창단 공연이 있거든요. 그것이 7시 반부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빨리 끝내가지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단장이신 김정기 교수님한테 제가 아마 혼날 겁니다. 저 지금 그 고객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과연 포스텍이 다 들어주고 있느냐.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뭐를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스텍의 발전과 또 여러분들의 장래에 정말 훌륭한 거라면은 필요한 거라면은 저희가 받아줄 용의가 있고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를 물어봤냐 하면은 그 중심 철학이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발표한 걸 보면 언제든지 우리의 그 설립 목적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 철학입니다. 포스텍이 왜 설립되었느냐 그거를 다 아시면은 우리의 중심 철학이 뭐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 왜 비전 2020이냐. 지금 이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 대학이 서바이브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우리가 1등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해가지고는 뭐 과거에도 좋은 대학들이 생겼다가 그것이 커지고 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2류, 3류로 간 대학들이 있는데요. 저희 대학은 그렇게 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등은 당연하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그러한 연구중심 대학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우리나라가 항상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나라의 대학 교육이래요. 지금 그 IMD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인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그게 얼마인지 합니까? 60개 중에 재작년에는 59위였고 금년에는 50위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우리 포스텍이라도 앞으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수준을 올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하는 우리의 목적과 방편으로서 비전 2020을 갖다가 저희가 내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설립 목적, 그 필라소피는 박찬모가 죽어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대학의 설립 목적에 기반을 두고 한다면은 리더십이 누가 되든지 항상 그거는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제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몰라도 저는 내년 8월이면은 정말 은퇴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아마 계승해서 우리 대학이 그 비전 2020을 성취할 때까지 나갈 겁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예. 1시간 반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1시간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워낙 주제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토론회는 무슨 결론을 우리가 맺는 것보다는 우리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학생, 교수, 직원들 사이에 한번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따라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시작하는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오늘 무슨 나온 내용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러한 하나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앞으로 힘이 되지 않을까. 아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단순히 이런 포맷이 아니라 또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또 학생들끼리 또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끼리 직원들끼리 또 같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이런 토론 문화를 정착해 가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을 확대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꿈 2020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서 고맙고 특별히 오늘 5분의 패널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